국민의힘은 아마 26일이죠. 전당대 선관위원장의 유흥수 전 의원, 삼선 의원인가 한 걸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자주 만났던 분인데 선관위원장으로 지금 선임을 한 거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 그 치안본부장 경찰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 경찰 출신입니다. 또 일본 통이고 일본 대사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 통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요. 한마디로 이제 입법, 행정, 사법 거의 이게 모든 분야에 그 능통하신 이런 분인데요. 뭐 저는 무난하다 보고 그리고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룰이 있잖아요. 룰은 이제 그 100% 당원이 뽑는다.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이 중요한 룰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실무적인 관리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보다 뭐 큰 역할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당대회 이제 그 과정만 저는 뭐 잘 이게 그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더 특별하게 역할할 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본인도 자기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중윤이다, 중윤.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어쨌든 선관위원장이 선임이 됐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당권 도전 인사들의 후보 출마 선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권 레이스에 총이 따당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뭐 윤심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3개월여 이 당권 레이스 기간 중에 뭐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인가, 뭐 관전 포인트랄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서 변호사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첫 번째 지금 떠오르는 게 이 친윤연사들이 후보들이 여러 명인데 이 사람들을 좀 교통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결선 투표까지 그대로 몰고 갈 건지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너도나도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8일할까 뭐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3월 8일로 이제 이거 정해졌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 이제 저는 두 개의 전쟁이 있었다. 우리 세계대전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잖아요. 이번에 전당대회 두 개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의 전쟁은 이제 1차 대전은 끝났어. 하나가 이제 바로 룰 전쟁. 룰 전쟁은 끝났습니다. 끝나버렸죠. 아주 저는 잘 됐다 봐요. 바로 이게 당원이 당대표를 뽑는 100%. 그다음에 결선 투표. 이 룰 전쟁은 주로 이제 유승민 이런 일당들하고 하는 전쟁이었죠. 이거는 이제 제대로 저는 원칙대로 됐다. 1차 대전 끝났다. 그럼 이게 이번에 2차 대전. 이제부터 이게 전쟁은 바로 이제 무슨 전쟁이냐. 한마디로 이게 윤심 전쟁입니다. 1차는 룰 전쟁. 그 다음에 2차 대전은 윤심 전쟁. 왜 그러냐면요. 이번 전당대회는 결국에 세계가 일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돼야 됩니다. 바로 이제 윤심, 당심, 그 다음에 자유파, 보수의 민심. 이 세 개가 일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엇갈리면 아주 이제 우리 보수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미는 사람과 당심이 다르다든지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과 당이 집권당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삐걱거릴 수밖에 없죠. 또 이게 우리 자유우파 보수의 전체 국민의 민심하고도 바꾸면 그러면 이게 또 선거에 보수 총결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저는 이상적으로 민심, 당심, 윤심이 일치하는 후보가 돼야 되고 근데 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바보가 아니잖아. 윤석열 대통령도 무리하게 정말에게 당심, 민심이 아닌데 이 사람에게 내리꽂아 이럴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윤심은 현재까지는 무심. 윤심은 좋네요. 무심. 지금까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아직 이게 이게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계속 관심 있게 보겠죠. 그러면서 이게 누가 과연 민심을 얻고 당심을 잡느냐. 그러면 그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뭐 완전히 민심 당심을 유승민이 다 잡으면 이거는 작업에서라도 막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게 가능하면 대통령실은 민심과 당심을 쫓아서 윤심도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윤 인사, 뭐 유승민이라든가 안철수도 친윤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비의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조경태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을 빼면은 김기현, 나경원, 권성동, 윤상현 지금 당 내에서는 이런 분들이 아마 출마에 나서지 않을까 도전하지 않을까 보이고 이제 내각에는 권영세,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선에 참여를 하든가 뒤늦게 참여하더라도 최종 당신과 윤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서울 전후에 개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앞서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뜨지 않을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플랜 B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윤심이 과연 어디로 이게 쏠릴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고 최근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뭐 전에는 안장연대다 안철수 장제원 연대다 했는데 그것은 이제 끝나버린 것 같고 김장연대 또 김나장 나경원 전 의원까지 포함해서 김나장 연대 또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이렇게 손을 잡는다 이런 설도 있어갖고 김나연대 이런 설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합종 연행이라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친윤 쪽에서 움직여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그 뭐 김장이든 뭐 안장이든 뭐든 전벽이 윤심을 왜곡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 윤 대통령을 이게 그 저는 모욕하는 거다. 그런 게 연대 없습니다. 이번에 이게 머선장 뭐 김장이든 머선장 연대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결선 투표 가면 이게 자연적으로 한쪽으로 이게 몰릴 수밖에 없어요. 굳이 연대를 안 해도 연대를 안 해도 이게 2명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50%를 한 명이 못 얻으면 한 명이 얻어버리면 끝나니까 한 명이 못 얻으면 2명이 결선 투표로 가면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인위적으로 이게 저는 무슨 연대 이런 거는 이게 전부 잘못 왜곡된 프레임이고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저는 컷오프입니다. 컷오프를 지금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하위권이라든가 또 친윤에서도 몇 사람들은 탈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후보로 놓은 게요. 엄청나게 많이 놓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알고면 이게 축구 선수 팀 정도 놓을 것 같아요. 뭐 또 잔챙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잔챙이라고 세우라고 너무 고래만 뛰는 건 아니니까 이준석처럼 이게 자꾸 세우라고 멸시하면 안 되는데 예. 지금 이게 축구 선수가 몇 명이 합니까? 그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술집에 갔더니 11명이 넘습니까? 아니 술집에 갔더니 그 여자가 진짜 무식한 술집에서 일하는 애인데 예. 제보고 이게 그 오빠 축구 몇 명이 그러더라고요. 축구를 요즘 하잖아 월드컵. 예.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답을 하기 싫었는데 하다 진지하게 묻길래 야 11명이 한다 이랬더니 딱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게 한 팀에 5명이 하고 1명이 심판이냐 이렇게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야 너 나가라고 제가 쫓아버린 이런 게 저기 있는데 축구를 한 팀으로 보면 11명이죠. 예. 근데 이번에 11명이 놀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게 운동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컷오프를 4강 정도로 하는 게 좋다 봅니다. 그렇게 되겠죠. 4강 정도로 이게 많이 해도 6강. 뭐 하든지 예. 하여튼 컷오프를 어느 정도 시키면 그럼 그다음부터 이게 전국 순회하면서 토론이 되잖아요. 예. 4명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윤심 중심을 다 내려다가 그냥 투표해서 50%로 끝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결선 투표로 갈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4강 컷오프 한다면 4강 컷오프 한다면 지금 이게 4강에는 될 게 저는 이래 봅니다. 제 생각이에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유승민 예. 그다음에 그 안철수 예. 그다음에 그 나경원 이 정도가 3강은 이게 그 어느 정도 확실한 거고요. 그다음에 변수가 또 이게 내각에서 한 명 차출되면 네. 급격히 그쪽으로 쏠릴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급격히. 예. 그러면 이게 저는 권영세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권영세는 민심 당심이 안 실려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원희룡입니다. 근데 제가 취재
여러 번 이게 원희룡 측이 만나보고 참모들 해반번은 놓을 것 같아. 원희룡. 저는 결국에 원희룡이가 이번에 화물연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쪽으로 4강이 극격이 재편될 수가 있고 여기서 이게 뭐 원희룡이나 나경원이 1차에서 50% 넘어버리면 끝나지만 안 되면 이게 원희룡이나 나경원과 단일화한 후보가 아마 이게 저쪽에 유승민이든 누구든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이 돼요. 그런데 지금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오고 맞선은 받고 이제 데이트를 좀 해가지고 최종 결정하겠다 그러는데 장제원 하면은 어쨌든 친윤의 가장 핵심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고 본인도 그렇게 과시를 하고 다니는데 헛다리 짚고 있나요? 어떻게 된가요? 장제원요. 저도 이게 윤심을 좀 압니다. 저도 여러 군데 취재하잖아요. 예. 장제원, 권성도가 나서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괜히 윤핵관 공격만 듣지 대기 종문 해야 됩니다. 뭐 물밑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지 제가 이게 정치까지 뭐나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공개적으로 이게 권성동, 장제원 공개적으로 이게 나서고 하면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이게 김기현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당내 지지율을 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안 떠요. 이번에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내에서도 지지율이 전폭적으로 뜨면서 확 자유파의 민심을 결집시키는 이런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더 좁히면 제 생각은 이게 원희룡, 나경원 정도가 이게 대안되면서 아마 이게 둘이 다 손잡고 윤심하고 해서 좀 이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지금 뭐 유승민이 되면 그건 완전히 망하는 거고요. 이건 당이 분당되는 거예요. 될 일은 없죠. 될 일은 없다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안철수가 돼도 약합니다. 안철수 본인은 이게 뭐 10년 동안 중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네 바퀴 되냐 하지만 지금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안철수 처음에 정치할 때 지지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지금 지지율 뭐 2, 3% 해가지고 지금 이게 완전히 호흡 끼끼고 목숨만 구명하는 식물인간처럼 호흡 끼끼고 있지 정치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못하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기회가 있었냐 말이에요. 그 정치력이 한계 아닙니까? 안철수가 됐을 때 당의 분란만 엄청나게 할 겁니다. 공천이나. 근데 제대로 역할이 되겠느냐고요. 저는 어렵다 봐요. 결국 원희룡, 나경원 아마 이게 경쟁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윤심, 당심, 민심이 아닐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는 뭐 유승민과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총선에 이길 사람 아니겠습니까? 총선에 이기려면 수도권 그리고 중도층 MZ세대에 어필이 되는 사람이었나.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은 이 세 조건에 거의 맞는 사람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호흡도 크게 뭐 어긋날 사람들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서 변호사님의 그러한 진단도 일흥, 수긍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준석이는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연대하니까 그 새우 두 마리 모여도 결국 새우다. 고래가 돼야지. 아니면 안 되더라도 고등어라도 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결국은 유승민, 이준석 이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파괴력일까? 그런 것들은. 뭐 저도 이제 김장연대를 제가 비판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준석이가 당대표까지 한 자가 자기게 당원도 보고 뭐 세우다 두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준석 정치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일개 평론가니까 제가 이게 비판할 수 있지만 정치를 하는 전직 당대표가 어떻게 당권 주자 보고 너는 새우 두 마리 해봤자 고래 안 된다. 이 싸가지 없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준석에게 완전히 미친 똥개라고 제가 비판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뭐 이준석이는 유승민을 도와줄 거니 이랬더니 이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근데 저는 돕겠죠. 지금이요. 옛날에는 이준석이가 유승민의 인턴이었죠. 진짜 유승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요즘 제가 만나봤더니 이준석 걔가 있고 그 사이에 유승민, 김웅, 하태경이 있대. 이게 좀 이준석 걔네. 이준석이가 최재형이도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보스고 그 밑에 이제 유승민, 김웅, 하태경, 최재형, 허나 뭐 쭉 있잖아. 야 이게 그 정도면 정치 그만둬야지. 유승민 어떻게
본인이 인턴으로 들고 있는 이준석 밑에 가가지고 이준석계로 이게 정치하느냐 이런 데 비판을 하고요. 뭐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하면 새우보다 더 작은 게 뭡니까? 멸치입니까? 이준석이가 멸치고 그러면 이게 유승민은 멸치인데 멸치 두 마리 한다 해서 이게 고려됩니까? 똑같은 비유로 자기들에게 새우보다 더 못한 자들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신호탄이 올렸으니까 한 3개월여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부침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들이라든가 또 국민들도 국민의힘 제대로 된 당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면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때로는 질책도 서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